안녕하세요. 마침표 성형외과 소혜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젊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안검하수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안검하수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젊으신 분들이 안검하수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안검하수는 보통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있을 때 눈꺼풀이 가리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은 눈동자를 약 1~2mm 정도 가리는 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이 덮였을 경우, 이때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고요. 그 덮이는 양에 따라서 경증, 중증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눈꺼풀이 검은 동자를 덮이는 것과 눈꺼풀에 있는 피부가 검은 동자를 덮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눈꺼풀의 테두리가 검은 동자를 덮는 것은 정말로 안검하수를 차지하는 분류하는 기준이 되지만 위쪽에 있는 피부가 덮여 내려오는 것은 실제로는 안검하수가 아니라 가짜 안검하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일단은 눈매 교정, 안검하수 수술을 하지 않고 쌍꺼풀 라인만 수술한 경우에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검은 동자와 눈꺼풀 테두리 사이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검은 동자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상의 선을 그어 본다면은 이런 식의 검은 동자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눈꺼풀 테두리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나요. 이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검은 동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로 이 눈꺼풀 테두리가 요만큼 덮고 있는 거죠. 얼추 봐도 전체의 검은 동자 크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덮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덮고 있는 거죠. 이거는 1~2mm라는 우리가 얘기했던 안검하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덮고 있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안검하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유형인데요. 실제로 안검하수가 있진 않은데 안검하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예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안검하수, 가성 안검하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검은 동자의 가성의 선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 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눈꺼풀 테두리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진상에서는 보이기 힘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진료를 하고 본 결과 눈꺼풀 테두리는 여기 정도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덮여 있는 거는 이 눈꺼풀 테두리보다 훨씬 더 많이 덮여 있잖아요. 바로 여기까지 덮여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늘어진 피부 때문에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검하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어진 피부 때문에 안검하수라고 느껴지는 경우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검은 동자가 이런 식으로 있고 눈꺼풀 테두리는 여기 정도의 위치에서 검은 동자를 조금밖에 안 가리고 있는데 위에 늘어진 피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덮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울을 보시고 그럴 때, 내가 안검하수가 있나? 내가 눈이 많이 덮여서 잘 눈을 못 뜨나? 이런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안검하수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죠. 정작 필요한 거는 처진 피부를 걷어내고 원래 있었던 눈꺼풀 테두리의 위치만 제대로 보여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또렷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0대와 50대의 안검하수 수술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수술이에요. 똑같은 수술인데 다만 그거에 대한 목표가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20대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안검하수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가성 안검하수라든지 안검하수가 없으신 분들은 눈매 교정술이라는 거를 주로 선호하세요. 근데 눈매 교정술도 따지고 보면은 안검하수의 일종이긴 하지만 수술을 하는 눈 뜨는 근육을 당겨주는 양이 틀릴 뿐이에요. 안검하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을 잘 못 뜨기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을 많이 당기게 되죠. 하지만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조금 더 또렷한 눈매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기는 양, 눈 뜨는 근육을 당기는 양이 적게 돼요. 그 목표 자체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인 눈을 조금 더 또렷하고 예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검하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하지만 50대 같은 경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눈을 잘 뜨시고 하신다면은 굳이 안검하수 수술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젊으신 분과 늙으신 분 똑같은 거고요. 다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후천적으로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냥 쌍꺼풀 라인만 크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눈 뜨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쌍꺼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뭔가 무거운 거를 하나 들고 뜨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안검하수가 만약에 발생하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안검하수 수술을 동반을 해서 같이 상안검 하는 거를 권해드린 편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내면은 결국 20대의 안검하수 눈매 교정 수술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더 또렷하게,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 연세가 있으신 50대 분들의 안검하수 수술은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부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검하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